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기를 2달 남겨놓고 바람 새고 눈발 날리는 광야로 나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부, 여야 4당이 합심해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해외 출장 일정까지 모두 취소한 채 달려온 문무일 총장이 이번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죠.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해외 출장 도중에는 이 패스트 트랙에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는 표현으로 1차 거부 의사를 밝혔고, 지금 두 번째로 국민의 기본권에 반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보면 자기들 주장을 할 때 보면 항상 국민과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 지금 문무일 총장의 입장이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게 뭐냐면, 네. 결국은 정권 초기에는 정권의 기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정권이 이제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권으로부터 검찰이 상당히 좀 소외되려고 하니까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정성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재와 같이 패스트에 걸린 검찰 검경 수사권대로 할 경우는 앞으로 검찰이 상당히 어떤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네. 너무나 경찰이 비리화된다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검찰에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좀 들끓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본인은 두 번째 또 반하는 뜻을 발표를 하면서도 검찰 내부 조직에는 조용히 있어라 워워 하면서 약간 누르는 듯한 그런 자세예요.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의 여론은 기본적으로 개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국민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론은 조금 검찰을 좀 비토시하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아주 간단하게 보시자고요. 진보 유권자들은 네. 전통적으로 검찰에 대한 반감들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검찰 개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수 유권자들 원래 그렇진 않았는데 요새 국정농단 사건에 사실은 검찰에서 앞장서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전 정부 보수 정부 인사들에 대한 어떤 구속에 대한 것도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보고 검찰 왜 저러지? 뭔가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움직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개혁이라는 어떤 좋은 단어로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국민의 여론은 아무래도 검찰 개혁을 조금 찬성하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 여론의 움직임을 검찰이 신경 쓰는 것도 하나 있고 대외적으로. 네. 대내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문무일 총장 이게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키는 차기 총장이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검찰 내부의 권력 교체기라는 이 시대적인 이런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맞물리면서 일단은 문무일 총장을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네. 장기전 태세로 가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봅니다. 문무일 총장은 긴박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해외 출장길에 보낸 장문의 우려의 내용과는 다른 예상 밖의 로우키,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문무일 총장으로서는
지난 2003년의 역풍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이리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바로 저 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다가 역풍을 맞아서 오히려 좌절됐던 저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검사들 뭐 말 잘하고 조사 잘하고 뭐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했든지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저때 검사스럽다라는 예. 말로 조롱을 당하기도 했죠.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한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 검사스러운 사람들이다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었습니다. 여론이 아주 안 좋아졌었어요. 그때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무일 총장 본인이 앞장서긴 했었지만 검찰 내부에서 집단으로 항명하는 취지. 뭐 검찰총장은 지금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얘기 때문에 약간 수위를 낮추는 모양새고 네. 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은 그 당시 민정수석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목불인견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검사들이 똑같은 거를 반복한다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좋게 바라볼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수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로키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강하게 반발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보였다가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검사스럽다라는 비아냥을 듣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국민의 여론 자체가 지금 찬성 쪽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 아까 김태훈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분석을 떠올리면서 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좀 네. 비교를 하면 이 답변이 말이죠. 네. 항상에 보면 검찰 권력 분산할 수 있으므로라고 찬성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권력 분산이란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치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경찰 권력 비대해질 수 있다. 비대란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론조사를 할 때 질문과 답변 자체가 보면 상당히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그 질문과 답변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편향적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여론조사만 놓고 네. 찬성이 많다라고 하기에는 이 질문과 답변에서 상당히 좀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네. 지적을 좀 뭐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이 여론조사 말을 조금 바꾸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제 이현정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한 저는 이야기. 저 여론조사는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거는 총론을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근데 문무일 총장을 약간 진정성 있는 말이라고 인정해주고 보면 네. 문무일 총장이 이야기하는 건 좀 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론에선 개혁이지만 네. 문무일 총장이 얘기하는 강론은 뭐냐면 경찰의 비대화 중에서 정보경찰이라는 걸 떼어내라. 네. 정보청을 신설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라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경찰의 관할이 너무 넓고 네네. 그런데 거기에 종결권까지 주니까 관할도 지역별로 분할하고 직역별로도 좀 분할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강론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때는 여론조사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017년 7월 청와대는요,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로 문무일 검찰총장을 지명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개혁 성향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무일 총장과의 정면 대결은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문무일 총장의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 그리고 인사를 건넸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인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반기를 든 지 닷새 만에 조국 민정수석이 침묵을 깼습니다. 네. 문무일 총장의 말에는 무언가 좀 답을 해주거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일까요? 일단 그 법무장관은 겸손해져라 이렇게 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조국 민정수석은 의외로 들어볼 경찰 어떤 의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현재 이 법안 자체가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확정되지 않는 법안이거든요. 아직 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검찰하고 척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검찰의 의견을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에 여러 가지로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네.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야당과 검찰이 어떤 면에서 한 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조국석 입장에서는 좋다 들어보자. 그래서 국회에 논의해보자
라고 하면서 국회로 좀 수렴하려고 하는 네. 그런 전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검찰 개혁은 이 두 쪽 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검사들의 항명 때문에 검사스럽다라는 비아냥을 국민들로부터 들으면서 아주 가슴 아파야 했던 검찰, 그리고 또 검찰의 반발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지 못했던 과거 정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 다 굉장히 서로 조심스러운 거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양쪽 다 다친다. 지금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2005년과 2014년에 보면 두 차례 걸친 검경자 수사권 조정이나 또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보면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이 집단론적으로 거부를 할 경우에 상당히 개혁을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석과 사실 그때 주도했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검찰을 너무나 대립적 시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도 특히 조국 민정수석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검사들을 자극하거나 검찰 조직을 건드려서는 그닥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큰 틀과 흐름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틀과 흐름은 이미 잡혀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패스트트랙이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논의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네. 끝을 봐야 되는 그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되지 않아도 원안이 상정이 돼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어쨌든 끝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틀과 흐름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 싸워가지고 네. 싸우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애투쟁에 더 동력을 지금 부여하는 걸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큰 틀과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네. 김태현 변호사님. 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렇게 반기를 들었는데 닷새 만에 청와대가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보였어요. 그랬더니 여당도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을 웬만하면 자극하지 말고 좀 달래서 가야겠다 이런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게? 달래서 가는 게? 글쎄 쉽지 않죠. 근데 왜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검찰 입장.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해서 지금 이제 로키로 가는 것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제기했듯이 이게 이제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의 대국회 로비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건 좀 봐야 돼요. 네. 근데 또 하나 무서운 건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 본격적인 만약에 사정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거 사실 정치권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 네. 왜냐면 정치인들 중에서 사실은 검찰의 여러 가지 어떤 리스트, 그러니까 캐비넷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꽤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털면 나는 먼지가 있다. 뭐 이 그렇죠. 얘기인가요?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시간이 장기화돼서 내년 총선 이후까지 끌고 간다고 하게 되면 총선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야 당선자 막론을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법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무서운 힘은 그것이거든요. 대국민 여론조도 좋고 무슨 뭐 내부 항명도 좋지만 중요한 건 이 칼자루를 주고 있다니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권을 향해서 마구잡이 흔들어댔을 때 네. 이걸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도 아마 지켜보는 좀 어떤 과정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